네, 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김아란입니다. 오늘은 치아 통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사례부터 확인해 보시죠. 칫솔질만 하면 피가 나는데요. 처음엔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점점 치아가 아파오더니 음식 먹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치과를 가면 많이 늦은 걸까요?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보다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증 참는다고 괜찮은 걸까요?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치아 통증으로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치아 통증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헬스 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곳을 내려오면서요, 봄날을 흠뻑 느끼면서 왔는데요. 이 봄날과 다르게 오늘은 치아 통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 이장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따뜻한 봄날과 다르게 치아 통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치아 통증으로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바깥으로 놀러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친구들이라든지 뭐 가족 단위로 놀다 보면 각종 놀이시설 아니면 뭐 자전거 이런 거를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이제 뭐 재밌게 놀 때까지는 괜찮은데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상을 당하기가 쉬운 거죠. 외상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팔꿈치라든지 다리 이런 데 넘어지면 타박상으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얼굴을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치아 또는 얼굴 주변부로 외상을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치과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 예전에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친구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치아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각종 야외 스포츠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뭐 치아 탈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잇몸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치아 주변부, 잇몸이라든지 턱 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특별히 이제 빠지거나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가벼운 소독만 해도 쉽게 낫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안면 쪽으로 세게 부딪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치아가 변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치아가 실제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아가 빠졌다면은 당황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라든지 아니면 우유 아니면은 급할 때는 입안에 놓고 오셔도 돼요. 대신 삼키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병원 내로 오셔가지고 치아를 다시 정복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병원에 내원해 주신다면은 치아를 고정시켜가지고 다시 치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치아를 들고 오신다거나 뭐 입안에 넣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계신가요? 네, 이제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치아가 특히 이제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긴 한데 치아가 이제 빠져서 들고 오신 분이 있긴 있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치아를 다시 J치에다가 고정시켜 가지고 이제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와이어를 고정시킨 다음에 치아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뼈랑 치아 뿌리가 붙는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이제 신경 치료가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치아의 기능적 회복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를 방문했더니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떤 치료들이 이어질까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외상을 당하셨을 때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통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괜찮아요. 차라리 만약 병원에 내원하신다면은
이제 뭐 정밀한 뭐 사진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즌을 통해 가지고 검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치아를 이제 부딪혔을 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뭐 치아가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는 치아가 손상을 받았는데 신경을 이제 잃게 돼가지고 오히려 큰 문제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하게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외 활동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따뜻한 봄날에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이제 뭐 특별하게 신경 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질이겠죠. 이제 구강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음식물을 놔두면은 곰팡이가 쓸잖아요. 입안에도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부분 세균들은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 같은 경우는 잇몸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구취 유발을 한다든지, 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앱세스라고 불리는 농양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근막 공간을 뚫고 나와서 염증이 생기는, 심하게 얼굴이 퉁퉁 붓는 환자분들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아니면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밖에서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원장님만의 칫솔질 할 때의 노하우라던가 입안 관리를 하는 모두 이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관리랄 건 없고요. 대부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양치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잘 보이는 곳들은 꼼꼼하게 환자분들 잘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곳들, 거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혀 아래쪽에 이제 치석이 많이 쌓이거든요. 혀 안쪽을 이제 닦으실 때 칫솔모를 좀 세워가지고 혀 안쪽으로 잘 닦아주시면 되고, 이제 어금니 쪽도 이제 양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이제 잇몸 관리 칫솔질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 표면 단단한 조직에는 이제 칫솔질을 하면은 잘 음식물 찌꺼기 잔사들은 잘 닦여 나가지만, 잇몸 안에 있는 이제 음식물 잔사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치질 하실 때 잇몸 속을 살짝 마사지 해주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날에는 입안도 건조해져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입냄새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입냄새 관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아까 전에 말했던 양치질인데요. 양치질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만 하는 걸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 더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6시 정도 아니면 7시 정도에 양치질을 하고, 그렇게 주무시게 되면 아침까지 대략적으로 한 12시간 정도를 구강 관리를 하지 않는 채로 구강을 이제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강 내는 항상 따뜻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세균 번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양치질을 해주시면은 이제 구강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강 청결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입을 가볍게 헹궈 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취 유발이라든지 구내염 또는 이제 잇몸 염증들,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올바른 칫솔질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칫솔질을 하다가 가끔 피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잇몸 질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나는 걸까요? 잇몸에서 양치를 할 때 피가 난다는 거는 초기 치은염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양치를 좀 세게 하거나 뭐 상처가 나거나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 피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만약에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질환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잇몸에 실제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구강을 좀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특히나 환자분들이 잇몸 통증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격리 해제되면서 야외 활동, 일상 활동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하나둘씩 벗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다 이제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강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나운서님도 이제 앞으로 뭐 양치질 올바르게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치과 환자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송곳니 통증으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치과를 한번 갔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검사 받았던 그 병원에서는 치아를 이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치아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잇몸 통증이었을 뿐인데 치아를 이제 뽑기가 좀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검사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 아니면은 정밀한 이제 콘빔 CT라고 해서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한 결과 봤을 때 치아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뿌리 쪽으로 염증이 차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골마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잇몸 안 속에서 치주 농량이 차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독을 해드렸더니 이제 치아 통증도 사라지고 따로 이제 치아를 당연히 이제 안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잇몸 통증도 해소되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앞으로 자주 오겠다라고 하셨던 환자분이 최근에 기억이 나네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잇몸이 붓거나 농양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이 소실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심할 경우 임플란트 시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병은 이 통증이 왔을 때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좋잖아요.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잇몸 질환 같은 경우도 초기에 만약에 이제 병원을 내원해가지고 진료를 받게 된다면은 가볍게 잇몸 치료라든지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빠르게 되지만 그거를 방치하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병원에 내원했을 때 치주 질환이 좀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보통 먼저들 느끼시죠.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든지 씹을 때 아예 식사가 하기 힘들다든지 통증을 굉장히 호소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검사했을 때 치주 질환에 의해서 잇몸뼈도 많이 녹아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살리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치주 질환이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럼 나에게 치주 질환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치주 질환의 이제 초기 증상은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 말했던 피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되게 된다면은 이제 잇몸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 주변으로 고름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여드름처럼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다라고 환자분들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우리 피부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잇몸에도 똑같이 여드름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잇몸뼈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고 잇몸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뽑게 되는 건 아니고 잇몸 치료를 잘 하시면은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적절한 진료 받으시고 만약에 치아를 살리기가 힘들다 하시면 뭐 다른 진료, 우리가 흔히 아는 임플란트 아니면 뭐 또 다른 진료들이 있겠죠. 그렇게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치주염, 치은염 많이는 들어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치은염, 치주염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치은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잇몸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치아 주변에 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 거고 치주염은 이제 치아를 봤을 때 치아 뿌리가 있으면 치아 뿌리 주변을 잡고 있는 인대가 있고 그 인대 주변엔 또 뼈가 있습니다. 그걸 모두 통틀어서 치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잇몸뼈가 안 좋다 또는 치아 뿌리 주변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치주염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이 치주염이 심해지면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주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치아를 뽑게 되는 건 아닙니다. 치아를 몇 가지 평가해가지고 크게 만약에 아직 문제가 없다면은 최대한 환자분들의 치아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쓸 수 있도록 보존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고요.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치아를 살리기 힘들다
또는 잇몸뼈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염증 있는 부분, 특히 치아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치주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치아를 이제 뽑고 나서 임플란트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이 심해질 때 빠르게 치과를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원장님, 저는 이 임플란트 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무섭다고 많이 안 하시나요? 네,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아시겠지만 마취 맞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공포를 느끼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요새는 마취도 무통 마취라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대부분 그렇게 실제로 본인이 느꼈던 것보다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임플란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앞선 시대에서는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진료하는 이제 의사의 손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환자분의 구강 안모를 파악하고 3차원 영상을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구강 내 스캐너도 있기 때문에 구강 내에 이제 본을 디지털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단순히 원장님의 손에 의존하는 게 아닌 디지털 기술과 합쳐져가지고 조금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두 시작은 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임플란트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어떤 시술일까요? 이제 요거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부분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펜을 이제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무 자라든지 특별한 도구가 없다면은 한 줄을 긋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고. 근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거를 다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손에 의존해서 감각적으로 씹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있거든요. 가이드를 활용한다면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 맞춰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된다거나 최소로 절개를 한다거나 이런 점들이 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했던 이제 잇몸을 열어가지고 임플란트 시술했던 거와 다르게 잇몸을 실제로 열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잇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빠른 속도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료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의 뭐 붓기라든지 통증, 심하면 이제 멍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은 나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임플란트 환자분들 중에서 시술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심한 중증 질환을 안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잇몸뼈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 포함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식립할 수 있는 우리 임플란트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임플란트 성공률을 더 높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후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치료를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또한 우리 치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이 이제 잇몸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치주 질환이라는 표현은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잇몸뼈가 상하게 된다면은 임플란트도 실제로 흔들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음식물이 끼신다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 내부에 딱 고정되어 있고 주변부 치아가 있다면은 치아는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동요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사이로 음식물이 이제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절하게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관리도 하셔야지 잇몸 질환, 뭐 임플란트에 심어놓은 주변 뼈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주변 치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관리만 잘해준다면 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 이제 치료가 100% 영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 되신다면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제 환자분들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치과 치료를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임플란트 치료 받은 부분에 문제 없이 쓸 것이고 뭐 관리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질환이 생긴다면은 잇몸뼈가 또 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탈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문제 생겼을 때 다시 또 재치료가 가능하세요.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 부분은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재식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임플란트로 시술을 받으면 자연 치아를 100% 구현을 할까요? 자연 치아의 성능만큼 이제 발휘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치아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제 식감을 느끼는 치아는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식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연 식감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작 효율에 있어서는 치아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완전 환자분 본인 치아만큼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잇몸 질환에서 디지털 임플란트까지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아 통증을 참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치아 통증을 느끼신다면은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계속 대화를 나눴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결국에는 치아를 이제 뽑게 될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 진료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연 치아만큼 가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그래서 늦지 않게 만약에 잇몸 통증이 느껴지신다면은 또는 치아 통증을 느끼신다면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스톡톡 참을 수 없는 치아 통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아 통증 놔둔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참는다고 참아지지도 않는다는 거 다들 아셨죠? 치아가 찌릿, 욱신하신다면 빠르게 치과를 찾는 것이 통증도 줄이고 시간과 비용도 줄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헬스톡톡 다음에는 더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헬스톡톡이었습니다.